예,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. 그런데 그 국민연금 문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. 뭐 워낙 여러 번 말씀드려서 참 또 반복을 하려니까 좀 안타깝습니다만 지금 정부 입장이 뭔지 정확히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. 그 8월 27일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국가 지급 보장을 분명하게 해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. 근데 그 연금 개편안에 대해서 보고 후에 11월 7일에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이야기하기로는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과 눈높이에 맞추라는 것이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연금 개혁의 대원칙이다. 그러면서 대변인 자기 의견이라고 하면서 단순한 재검토가 아니라 전면적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.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보완하고는 또 그 결이 다른 이야기고요. 그러니까 좀 이해가 잘 안 갑니다. 또 김현명 신임 사회수석이 11월 13일에 이야기한 것은 국회에서 이야기한 거죠. 소득 대체를 50%로 높이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증가하지 않는 것은 이론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. 대통령에게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하겠다는 것이 그런 질문에 예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.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? 한번 좀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. 예, 뭐 국민들의 요구가 여론조사를 저희들이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뭐 국민들은 서로 상반된 요구를 다 하고 있습니다. 의원님도 이미 다 파악하셨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노후소득 부담을 강화시켜달라, 소득 대체를 높여달라는 그런 것을 구체화되고 있고,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금이 영원히 마르지 않도록 재정을 안정시켜달라. 그러니까 그 두 가지의 관계가 사실 보험제도에서는 서로 완전 어긋나는 길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하는 것은 그 두 가지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선에서 받아들여서 어떻게 제도를 보완할 것이냐 하는 것이 고민점입니다. 어느 한쪽만 다 받아들이거나 어느 한쪽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. 예, 장관님께서 뭐 지난 국감 때도 제가 여러 번 그 확고한 이런 소신과 의지를 갖고 계시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. 재정 안정화가 중요하다.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뭐 70년 뒤라도 최소한의 재정 안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치를 지금 세대에서 행해야 된다.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게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? 네. 예. 근데 그거를 그에 필요한 정말로 최소한의 조치, 그걸 한다고 해서 뭐 이 근본적인 재정 안정화가 되는 게 아니지만 지금 세대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조치를 하는 것도 지금 청와대 가서 일단 퇴짜를 맞았다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. 청와대 대변인 한 이야기는 뭐죠? 전면적 재검토라는 게 사실상 거부당한 거 아닙니까? 저는 사실 그 용어를 쓰신 것에 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장관님이 공개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고 반박을 하셔야죠. 제가 지난번 예산계산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님 다 계신 데서 그렇게 네. 말씀을 드렸습니다. 예. 전혀 그런 잘못된 보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. 그런 방향을 저희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. 예. 그리고 해외 입법례를 지금 저 국회에서 전문위원님들 보고해 주신 데 대해서 두 군데가 나오는데 국가 지급 보장에 대해서는요. 독일하고 일본이 나오는데 독일하고 일본이 이게 국가 지급 보장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까? 이게 뭐 지급 보장한 행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. 독일 경우에는 네. 2달치만 이 지급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에서 기금 적립이 되는 게 아니라 부가식이기 때문에 2달치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따라서 자금 융통상 자금이 부족분이 생길 때 잠깐 연방정부에서 빌려줬다가 바로 상환하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자금의 융통이지 이거하고 지급보장을 어떻게 같은 걸로 볼 수가 있죠? 네. 물론 국회에서 보고서를 낸 거지만 정부에서 이미 이런 얘기를 계속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여기까지 들어왔다고 보고요. 네.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. 안 맞죠? 이제 저 독일에서 규정한 규정을 좀 면밀히 보겠습니다. 어떤 취지에 되어 있는지. 자금의 융통을 네. 지급 보장이라고 이렇게 기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. 네. 그래서 이거는 해외 사례에서 참고할 대상에서 빼야 되고요. 네. 일본 경우에는 일본의 국민연금은 우리의 기초연금에 해당하죠. 예. 그런데 우리는 기초연금이 공적 부조 아닙니까? 예. 세금으로 다 이렇게 드리는 거죠. 일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? 정액제로 보험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. 보험료를 내게 되어 있죠. 그래서 네. 이게
공적 부조의 성격도 있지만은 국가가 원래 그 30%만 그 지원하다가 이게 보험자들이 내는 그 보험료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절반으로 올렸죠. 네. 이거는 그래서 공적 부조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이렇게 내는 거지. 그러니까 사회보험과 공적 부조가 결합돼서 운영되는 제도 설계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 건지 이거를 지금 우리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후생연금하고 이 전혀 다른 대상인데 이름이 같다고 지금 빌려가지고 이것도 기만하는 겁니다. 정부에서 이런 거를 지급보장 사례로 내면 안 된다는 거죠. 네. 그러면 일본하고 독일 2개 빼면 국가 지급보장하는 사례가 3개 있습니까? 저는 대부분의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지급 보장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일부 그 보조금 형태로 일부 비율로 도와주는 거 있지만은 이렇게 명문으로 지급 보장하는 데 있으면 가지고 와 보십시오. 있는지. 네. 그리고 그 만약에 국가 지급 보장할 때는 국보펀드 자격을 국민연금이 유지할 수 있습니까? 여러 가지 받고 있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? 국부펀드는 또 전혀 다른 성격이라서 좀 별다른 논의가 필요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지금 현재는 국민연금 기금 자체는 국부펀드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 그 세제 혜택이 있어서 네. 만약에 국가 지급 보장이 명시화되면은 국부펀드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지금 국민연금이 누리고 있는 이 세제 혜택을 지금 전혀 받지 못하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본질적인 이유보다는 부수적인 이유이지만 그 국가 지급 보장이라는 거를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어느 정부도 하지 않는 것을 그때 우리 연금 제도 개선 위원회 그 위원장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? 명문화하게 될 때는 그 나중에는 연금 개혁이 구조적으로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될 걸 우려해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는데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. 예, 저는 뭐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. 예.